디지털 미래교육연구실 발표를 맡은 남민우입니다. 저희 이 실에서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바처럼 여러 과제를 수행했었는데 그중에 오늘은 두 가지 기본 과제를 수행한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수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었는데요. 이 연구는 2년 동안 수행됐었고요. 작년에 같이 참여했던 분까지 포함해서 일일이 한번 호명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권영락 박사님, 김덕근 박사님, 그리고 양윤정 박사님, 송명 박사님 등이 함께 하셨고요. 올해는 저를 비롯해서 김덕근 박사님, 제가 까먹을 수도 있는데 가나다라 순으로 송명 박사님, 그리고 사회의 신소연 박사님, 미술의 송명길 박사님, 영어의 김미경 박사님이 참여해서 같이 하셨습니다. 저희 이 연구는 오늘같이 이런 자리에 참여하신 분이나 내용이나 모든 게 다 긍정적이고 또 좋은 내용이잖아요. 교육적으로 볼 때에도. 그런데 디지털 세계는 그 디지털 세계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서 공유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불특정하고 또 내용도 교육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접근해서 창의적인 어떤 비판적인 활동을 하기를 우리는 기대야 하는데 학생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학교 밖에서 그런 디지털 경험을 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각종 교육 활동을 할 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교육적 공감대가 있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정책이 수행됐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연구가 수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약간 영어명을 붙여서 하긴 했는데 이런 그 개념을 규정하고 이런 개념 규정 하에 저희 각 교과의 교육 과정에 있는 다양한 성취 기준들 중에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뭘지 그리고 그런 내용의 바탕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한다면 어떻게 할지 이런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1차 년도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서 개정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교사 및 현장에서 요구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교사학습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지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설계를 했고요. 2차 년도에서는 현장에 적용도 해보고 이 프로그램들이 타당한지 현장에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에 최종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학습 프로그램 및 이에 기반한 교사학습 과정안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개발해서 현장에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내용이 설정되어 있는 교과나 또 교과 이하의 여러 그 단원들이 명시적으로 있는 경우가 드물데 그런 상황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연구 결과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의미 규정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무엇보다도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정보와 컨텐츠를 그런 관점에서 선택하고 분석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가치 있는 디지털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그런 능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기본 관점은 학생들한테 지식 중심의 교육을 당연히 할 수도 없고 그냥 파편적인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장면만을 활동하게끔 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끔 행위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교사학습이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각 교과의 내용들은 성취 기준들은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라는 범주로 다 설계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런 구성 요소에 의해서 설정된 성취 기준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계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접근과 선택이라는 범주는 교육과정상의 지식이해라는 범주하고 연결지어서 이것과 유관한 내용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바탕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성격과 목표가 뭔지, 내용은 뭔지, 방법은 뭔지 등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하려고 할 때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은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그에 걸맞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런 5가지 요소를 갖춘 수업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규정할 수 있고 이 의식하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렇게 DML 수업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설계하는 절차들을 저렇게 디지털, 스타델, 액션, 스마트 이렇게 4가지 원리에 기반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저희 연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딱 하나는 디지털 세계에서 스타가 될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서 스마트한 사람이 되자라는 메시지가 이 연구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설계 원리를 제시하면서 이에 기반해서 선생님들한테 여러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맨 끝에 이 책이 있습니다. 초중학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학습 가이드북.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한 내용은 이 책에 12월 31일 발간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재구성해서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접해보면 제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만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만 하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넘쳐나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학교 현장, 학교로 그 내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많이 하면서도 대개 그 우려는 약간 보호하려거나 막으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런 어떤 세계의 오프라인 세계도 디지털 세계 못지않게 나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에 어떻게 적절하게 어떤 태도로 맞서서 좋은 훌륭한 역량을 갖춘 디지털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선생님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태도로 접근하도록 저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 이 정책 제언은 저희 연구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정책 제언들입니다. 두 번째 연구는 선생님들이 디지털 도구, 디지털 세계로 강화됐기 때문에 여러 교과에서 디지털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도구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 적절한 교육 목표와 내용에 부합한 활용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중학교에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를 대상으로 현재 선생님들이 어떤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디지털 도구가 수업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해서 각 교과별로 디지털 도구 활용에 관련한 쟁점을 추출하고 그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과를 사례로 저희 연구가 수행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수학과에서는
수학과에서 디지털 도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보면 학생들한테 이 어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도록, 특히 교과서에 그런 디지털 도구들이 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교과서를 통해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교사 인식 및 요구 조사를 수행하면서 쟁점별 해결 방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에서 크게 보면 쟁점 3가지를 뽑고 각각에 대해서 방안 총 7개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예시자료, 다양한 예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자료를 만들어서 현장에 보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수학과 수업을 한다고 그러면 수학과 수업의 모델을 수학과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계 및 절차에 대한 저런 수업 모형 개발 및 적용 방안을 저렇게 절차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수학과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에서 뭐 예를 들어 수업 설계 및 적용을 할 때는 이런 과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도구 활용 수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자료 개발을 통해서 교과별 디지털 도구 활용 방안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수행하지 않은 그런 과제라서 이쪽에서 후속으로 제안하고 있는 그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디지털 도구 활용 역량이 어떤 식으로든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구 활용의 학습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후속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거의 유용성에 대한 증거 기반의 연구 결과가 현장에 리포팅 되어야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안정적으로 확장적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거라고 그런 연구를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도구가 수업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기존의 수업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수업의 양상이 달라지는데, 크게 보면 길이 자체가 길어집니다. 디지털 도구가 들어오는 순간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해당 디지털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수업 시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 활동 시간을 교사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했을 때 그게 교과 역량을 신장시키는 거에 기여를 직접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 도구 활용 능력만 신장시키는 것에 불과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만이 아니라 평가 자체에 대한 질문도 던집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도구를 활용했을 때 해당 교과 내용에 대한 역량도 신장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과 평가 함께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도구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각종 연수와 컨설팅이 제공되기를 원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 도구 활용 지원 체제를 구축해달라는 이유는, 이런 정책 제안은 뭐냐면 저희 기관을 포함해서 캐리스에서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교과 맞춤형 디지털 도구 목록을 지금까지 확정적으로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과 특성에 딱 부합하는 디지털 도구가 뭐냐, 이거에 대한 어떤 답을 내려주는 후속 연구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저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연구의 동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이 안전, 뭐 보안, 윤리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때 그게 물리적인 교실 공간 밖의 다양한 디지털 세계에 접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 세계에 교육 내용과 무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 디지털 미래교육 연구실이 앞으로도 AI나 디지털이라는 타이틀 하에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텐데 이 세계는 제가 최근 한 2, 3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연구자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많고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실에 대한 이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체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